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자, 벌써 올 한 해를 또 보내야 하는 마지막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도 달력이 마지막 장 하나 남은 것이죠. 자,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 모두 건강하시고 겨울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누구나 궁금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진단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이렇게 형사적인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진단이 1주, 2주 더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단서의 의미는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중요하고요. 추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사건이라면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단서의 병명이나 진단 주수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단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상 진단서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없도록 제가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초 진단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엑스레이 좀 찍고 또 이렇게 촉진도 좀 해봅니다. 이렇게 환자를 관찰하고 또 환자가 어느 정도 외상이 있는지 해당 사항을 좀 잘 판단을 하고 그런 어떤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최초 진단서인 겁니다. 이때는 진단서에 보면 이 진단은 최초 진단이므로 추후에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면 추가 진단이 발급될 수도 있다는 단서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들은 진단서를 너무 신속하게 발급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골절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병원 의사는 기본 진단이죠. 진단 2주, 3주, 염좌 진단 이렇게 발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시작하고 3, 4일 만에 진단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람직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서두른 것이죠.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치료를 해야 하고요.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나 통원 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지속적인지 이러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도 좀 해서 그 검사 결과까지를 포함하는 진단서를 최초 진단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허리나 목, 교통사고 나면 허리, 목 제일 많이 다칩니다. 또 무릎을 다쳐서 입원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진단서 빨리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사사건이기 때문이죠. 자, 12대 중과실 사건이죠. 그러면 환자는 골절이 없으니까 의사는 진단 2주 발급하게 되지요. 자, 이 진단 경찰서에 갖다 내는 겁니다. 이 진단 갖다 준 후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무릎 쪽이 좀 지속적으로 아파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십자인대가 파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서 추가 진단 형식으로 경찰서에 갖다 주면 조금은 진단의 의미가 희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죠. 최초 진단 2주 제출했는데 정밀검사 후에 진단이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추가 진단으로 해서 6주 진단 더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정밀검사까지 다 하고 완전하게 초진 탈주 이렇게 진단으로 제출하는 것이 깔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제출해야만이 담당 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후자죠. 즉 두 번째로 제출하는 것이 경찰 조사관은 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깔끔하게 십자인대 파열해서 8주 이게 좋죠. 진단 2주 후에 정밀검사하고 또 추가 진단 6주가 나오면 이게 좀 그래 보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보상을 산정하는 데에도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 진단서를 급하게 발급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충분히 좀 치료하면서 정밀 검사도 좀 해보고 그 결과를 좀 보고 발급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도 우리 시청자들도 다 아실 겁니다. 후자입니다. 후자. 차분히 완전하게 발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급하게 발급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인데요. 추가 진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진단을 의미합니다. 최초 진단서가 발급이 되고 난 후에 추가적으로 발급되는 진단서인데요. 발급되는 경우는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진단 내용에 이 진단은 최초 진단이므로 추후 미발견증이 나오게 되면 추가 진단 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 중에 뭐 정밀 검사나 그동안에 뭐 발견이 잘 안 됐던 골절이 발견된다면 추가 진단이 나오면서 진단 주수도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추가 진단은 법원, 또 뭐 경찰, 뭐 검찰, 또 보험회사에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 추가 진단이 있을 수 있죠. 자, 최초 진단이 뭐 2주, 3주 이렇게 나왔는데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치료가 좀 길어지면서 나오는 추가 진단 이런 거죠. 염좌 진단이었는데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급되는 추가 진단은 치료를 위한 진단이므로 보험회사나 법적인 면에서도 진단 효과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디스크 진단서 발급에 대한 요령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최소 한 곳 정도는 정밀검사죠. MRI를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부위를 보면 대부분 척추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목이나 허리가 제일 많이 부상을 입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하고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 대표적인 거죠. 또 미세한 척추의 골절, 그 다음에 뭐 척추의 압박골절, 그 다음에 또 뭐 신경손상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척추의 뭐 압박골절이나 또 미세한 선상골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만 디스크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의사들마다 보는 시각도 다를 수가 있고 병명을 진단하는 데에서부터 기왕증이니 퇴행성이니 그래서 진단서에 병명을 못 넣어주겠다는 등 의사와 환자의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에서도 M코드인 추간판 탈출증은 상해 급수를 9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디스크는 퇴행성으로 오는 병명이므로 외상으로 진단하는 그런 S코드로 외상성 추간판 파열이라고 그 진단을 받아올 것을 좀 요구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S코드로 외상성 추간판 파열을 정밀검사 후에 진단 병명으로 쉽게 넣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M코드죠. 51.1 추간판 탈출증이나 또 뭐 추간판 장애 또는 뭐 추간판 전이 이런 진단을 써줍니다. 간혹 S코드인 외상성 추간판 파열이라는 진단명을 써주는 의사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행운이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보험회사 말대로 S코드인 외상성 추간판 파열 진단을 받아오면 순순히 이 병명이 의미하는 보상을 보험회사가 해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 넘어 산이거든요. 또 다른 이유를 들이대면서 사고와의 연관성을 축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보험회사의 보상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전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충격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디스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냉정하게 의사들도 좀 신이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매듭을 짓는 판단은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전에는 뭐 아프지도 않았고 또 치료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교통사고 이후에 허리나 목이 아프고 호전이 되지 않으면서 추간판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면 일정 부분의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어도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 기여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운신의 넓이는 그리 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고의 유형이 좀 큰 교통사고 있죠. 두 번째는 피해자 과실이 없는 그런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월급여 수입이 좀 높은 피해자라면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공격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이왕이면 S코드 진단이 좋겠지만 M코드라 할지라도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3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은 초진 진단서 그리고 추가 진단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디스크죠. 득추간판 탈중이라는 병명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설명드렸으니 이 영상 잘 보시고 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 TV였습니다.